이번 시즌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 분명히 주도 메타가 나올 것이고 그 주도 메타에 올라탄 사람과 타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먼저 지난 관점 복기를 해보면 11월 7일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알트코인의 큰 상승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많은 알트코인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여기 75.9에서 샛별형 캔들을 보고 진입한 포지션은 아직 들고 있고 장기 롱 포지션에 대한 펀딩비라든가 기회비용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이렇게 단타로도 매매를 계속했습니다.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다 했었죠. 저는 불장이라고 무조건 롱만 들고 홀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구간에서 쇼 포지션으로 해칭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포지션은 쇼 포지션은 다 익절을 했고 지금 롱 포지션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롱밖에 없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가장 궁금해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가 불장을 처음 겪는 사람이라면 혹은 21년도 불장을 그냥 살짝 맛만 봤던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을 가장 궁금해할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단기 중기적 흐름. 둘째,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하는 그런 구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알트코인이 이번 시즌에서 주목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흐름이죠. 저는 지금 올라오는 여기 있는 파동이 명확한 임펄스를 그리고 있고 임펄스에서 연장 임펄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제가 가장 신뢰도를 높게 보는 로버트 발란의 원서를 보면 연장파에서는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조정의 되돌림이 굉장히 적다. 보통 연장파가 나왔을 때 되돌림이 0.236% 정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0.38이다. 그만큼 조정이 없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또 하나 연장파의 특징은 5개의 파동 모두 다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하다는 특징이 있죠. 거기에 조건이 부합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눈으로 보시기에 엄청나게 급격한 파동으로 올라간 게 맞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을 하고 두 번째로 조정파의 깊이인데 여기가 조정파거든요. 보시면 조정이 거의 없죠. 되돌림 비율을 잠깐 보면 여기가 1파의 끝이고 강세 조정이 나와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연장 임펄스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이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되돌림을 재보면 0.236의 아주 적은 되돌림만 주고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만 그러냐? 과거의 연장파도 다 똑같습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연장파도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거의 없죠. 0.38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상승에 대해서 0.236의 조정도 주지 않았죠. 21년 불장도 똑같습니다. 굳이 피보나치를 안 재봐도 이런 곳의 되돌림을 보시면 되돌림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하나의 파동 전체가 끝나면 조정이 오죠. 근데 조정이 올 때도 전체 상승에 대해서 0.236 조정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봤을 때 지금이 연장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연장파의 특성상 앞으로도 계속 갈 텐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파동이 끝나갈 때 어떤 위험한 신호들이 있느냐 그리고 어디를 깨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장파가 끝나갈 때 특징들이 있거든요. 연장파는 끝나갈 때 보통 고점을 한 번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날처럼 쐐기형을 만들면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파동이 중첩되면서 121212를 만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동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454545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나 볼까요? 자, 여기도 쐐기형으로 나오죠. 이렇게 21년 불장에서도 첫 번째 연장파가 끝날 때 이런 식으로 쐐기형이 발생하죠. 그리고 21년 불장의 끝에서는 아예 4시간 혹은 1일봉에서 이런 식으로 쐐기형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1시간봉에서 지금 네 번째 조정이 끝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쐐기형으로 올라가면 연장파가 하나가
끝나가고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장파가 끝나면 시장이 끝나냐? 그건 모르죠. 근데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또 근거가 있죠. 자, 만약에 지금 나오는 파동이 연장파의 첫 번째 파동이면 여기서 1파가 끝나고 2파가 되돌리고 다시 3파로 훨씬 더 크게 쏠 건데, 이때 중요한 점이 똑같아요. 여기도 하나의 연장 파동이 이렇게 쐐기형을 그리면서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물론 쐐기가 안 나오고 그냥 임펄스로 뚫으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끝났으면 여기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이 조정의 폭이 중요하겠죠. 이런 236에서 맞고 쭉 올라가면 연장파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되돌림이 382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82를 넘어선다, 뭐 0.5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 그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년 중반 이후까지 계속 가는 불장이 맞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 불장에서 이렇게 연장파가 나왔을 때 0.5 이상 되돌림을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끝나면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불장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배로 롱을 친 사람들을 털어내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개미들이 공포를 느끼고 떨어져 나가겠죠. 21년 차트에서도 이렇게 연장파가 하나 끝나고 급격하게 하루 만에 한 12%, 13% 빼버리고, 여기도 하루 만에 이렇게 빼버리고, 여기도 급격하게 하락시키고 급격하게 하락시키고,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주면 개미들이 다 떠나요. 왜냐면 급하락할 때 비트가 한 10% 떨어지면 알트는 한 30% 이상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무서워서 떠나죠. 여기가 알트가 불장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비트가 이렇게 떨어져도 알트가 많이 안 떨어집니다. 이때는 알트 장세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불장 초입에는 이렇게 급하락을 주면서 공포를 줘서 다 떨궈내죠. 그래서 결론은 비트가 그냥 이렇게 쏴주면 좋지만 이렇게 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엔딩 형태를 그린다면, 이거는 하나의 연장파가 끝나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연장파가 끝나서 급격한 하락을 준다면 공포를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전체 상승에 대해서 0.236이나 0.382 이런 데까지만 조정을 주고 끝난다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항상 시즌마다 알트는 메타가 있어요. 21년도에는 메타버스, NFT, 디파이 이런 것들이 메타였죠. 알트장의 특징은 이런 메타에 올라타느냐 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21년 불장에서 메타버스 주도 메타일 때 디센트럴랜드 코인의 수익률을 보면 33,000%가 올랐죠. 21년 11월에 비트가 싼 고점 찍을 때 얘는 오히려 고점을 뚫어버렸죠. 이게 메타바를 받는 코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는 놈만 더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 지금 타기엔 너무 늦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코인이 더 갑니다. 다른 코인 볼게요. 샌드박스도 메타버스 테마 코인이었죠. 몇 프로? 한 12,000%. 특히 얘는 진짜 불장의 끝까지 고점 뚫으면서 계속 올랐다는 거. 11월까지. 그럼 메타바를 못 받은 코인은 어떠냐? 2020년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0% 올랐죠. 17년도에 굉장히 핫했던 이오스도 보면 몇 프로 올랐죠? 500%. 자, 오브스 이런 것들도 보면 한 2000%. 근데 특징이 이런 애들은 언제 죽었죠? 4월에 고점 찍고, 그러니까 3월에 3, 4월에 고점을 찍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메타바를 받는 코인들은 3월에 고점 찍고 조정받고 11월에 고점을 뚫죠. 자, 다시 볼게요. 3월에 고점 찍고, 그러니까 4월에 찍고 조정받고 다시 11월에 싼 고점 찍을 때 얘는 아예 고점을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샌드박스도 똑같죠? 얘는 조정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11월까지 그냥 원웨이로 쌌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코인을 살 때 지금 AI 메타가 너무 올랐어. 지금 뭐 RWA 메타가 너무 올랐어. 그냥 안 오른 거 사야지. 그 안 오른 애들은 진짜 안 오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는 놈들이 더 간다는 말이 코인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를 찾으실 수가 있어야겠죠. 지금 주도하는 메타는 뭐죠? 4월부터 주도했던 메타는 AI와 RWA죠. 그리고 이 RWA 코인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국내에 상장을 안 했거나 업비트에 없는 코인들, 빗썸에 없는 코인들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큰 그림을 보고 있다면 그런 애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개미들이 많이 안 타 있는 거. 저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코인에서도 이번 시즌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AI와 RWA 메타가 저는 주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21년도에 메타버스 끝났다, 뭐 디파이 끝났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4월 이후에 2021년 11월까지 끝까지 갔던 거는 그 주도 메타가 그대로 갔죠. 저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보다 알트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애와 가지 않는 애들의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마지막으로 제 실시간 분석 같은 건 텔레그램에 업데이트 되니까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더보기와 댓글 고정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